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 우리 킹무원, 호네스트님께서 본인 경험담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수험생 시절에 들었던 얘기를 적으셨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댓글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신 호네스트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실화입니다. 2004년 8월에 직장을 다니던 중 경찰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자 서울 강남역에 있던 학원에 2달간 다녔습니다. 어느 날 형법 강사님이 주선해서 수업 종료 후 호프에 몇이 모여 한잔했는데 각자 자기 상황을 돌아가며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경 준비를 하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집에서 여경 준비를 반대해서 집을 나와 고시원에 살며 학원을 다니고 있고 월 40만원 생활비를 남자친구가 대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와, 좋은 남자친구네요. 그럼 합격하면 결혼하시겠네요? 그 여자의 답변은 아니요, 걔랑은 결혼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무섭습니다. 이 얘기가 뭐 좀 평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영상으로 만들어주냐 하면 유독 경찰 시험에서 이 좀 수험생끼리 이제 사귀고 있다가 한 명이 합격해서 합격한 쪽이 다른 한 명을 차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직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유독 경찰이 제일 많아. 이게 사실 이런 얘기가 좀 저는 낯설지 않거든요. 네, 이거 꽤 많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찰 시험이 유독 고무신 거꾸로 네, 유독 이제 고무신 거꾸로 차는 거 많습니다. 네. 이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경찰 시험을 제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경찰 시험은 한 지역을 반드시 선택하고 시험을 응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채가 나왔는데 경찰은 연고지는 없어요. 내가 대구 살아도 서울 시험 볼 수 있는데 지역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커플끼리 공부를 해도 같은 지역을 이렇게 응시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드뭅니다. 남자친구가 자기는 이제 경북 응시했는데 여자는 경기도 응시하는 이런 케이스도 좀 들어 있습니다. 좀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 네. 특히 약간 경찰 시험이 남자가 좀 약자야. 네. 내가 봤을 때. 좀 여자가 유독 여자 합격하면 거의 다 찹니다. 거의 다 차요. 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네, 남자 수험생이 여자 수험생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죠. 특히 생각해봐. 합격하면 경찰학교 가잖아. 그러면 그때 막 서로 방팅이라고 하거든. 방팅. 방끼리 이렇게 단체 미팅이라고 해요. 그런 거 많이 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뭐냐. 어차피 합격하면 쟤는 안 볼 사이인데. 경찰학교 가면 쟤보다 잘난 남자들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경찰 수험생 남는 게 남잔데, 발에 치는 게 남잔데, 여자는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없을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많을걸요, 아마? 그래서 말인데, 자, 그래서 말인데 있잖아요. 예. 뒷바라지 같은 거 하시지 마. 하지 마세요. 주변, 남친이든 여친이든, 그 사람이 공부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든 그만두든 그냥 놔두세요, 그냥. 돈 주지 마세요. 돈 모자랄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 나 이 여자도 웃겨. 돈 없으면 하지 마. 돈 벌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1년 동안 돈 벌고 공부하든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호네스트리님, 제가 2004년이면 여경을 굉장히 적게 뽑던 시절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전까지는요, 여경을 거의 안 뽑았습니다.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났어요. 그래서 여경 경연일이 기본 3자리 넘어갔습니다. 예, 이때 아마 여경들 4년, 5년 준비한 사람들 허다했어요. 저 때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2009년 경쟁률. 2019년, 10년, 11년, 13년까지는 여경을 거의 많이 안 뽑았습니다. 예, 경찰청에서도 반대하고. 그래서 한 기수당 100명 넘을까 말까 그랬어. 예.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고 커트라인도 엄청 높았습니다. 뭐 저분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남친이든 여친이든 간에 그 수험 뒷바라지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밥은 사줘도 돼. 밥 같은 거 사줘도 돼. 근데 그 이상 해주지 마. 뭐 책을 사준다든지. 예. 아니면 뭐 옷을 사준다든지 강의비를 내줘. 이딴 거 하지 마 제발. 특히 남자도 해주지 마세요. 지가 알아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도 감당 못할 것 같으면 공무원 시험 치지 마! 특히 나는 뭐 여자가 남자 뒷바라지 하는 건 그렇지만 남자가 여자 뒷바라지 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 얘기 듣고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이 얘기 듣고 수험 지금 뭔가 연인한테 뒷바라지 받고 있는 사람들, 뭐, 책값이나 뭐, 독서실 비용이나, 뭐 강의도 대신 결제해준 거, 정말 고마워합니까? 고마워하지 않잖아, 씨. 고마워했으면 빨리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고마워하는 사람이 배신을 때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뒷바라지 했는데, 헌시장처럼 버리는 케이스가, 이 공시 바닥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남자 여자든 간에. 그래서 경찰 카페 같은 데도 보면 왜 한 번씩 왜 이제 합격할 때 이렇게 뭐 해줬는데 합격하고 나서 바람 나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제 헤어지자 해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네. 연애하고 해가지고 빡쳐가지고 이제 고발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저런 거잖아.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좀 최면피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기적인 사람들 많아요. 공식에서도 보면. 자기가 공무원 합격했다고 뭐 대단한 거 마냥. 뭐 대단해. 그냥 말단인데. 말단 순경 아닙니까? 자기가 인생 뭐 역전한 거 마냥. 역전한 것도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들어가면 개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데. 기동도 생활도 해야 되고. 이게 뭔가 당연해서 그래요. 당연해서 그래.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하면 웬만한 건 자기가 감당해야죠. 사랑하니까. 내 연인이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가. 돈 때문에 고생하거나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지켜봐주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웬만하면 수험생 좋아하지 마세요. 연애하지 마. 차라리 있잖아요. 수험생 내가 이게 사귀고 있는데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할 것 같으면 그때 바로 헤어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시작할 때 헤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오래 지속되다가 헤어지면 멘탈 극복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장스테크 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가뜩이나 수험생활 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멘탈이 바닥으로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는데 믿었던 남친 여친이 헤어지자. 나 지쳐가지고 못하겠어. 근데 이것도 일방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참다가 힘들어서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줘야 돼. 근데 쿨하게 보내줄 수 있을까? 쿨하게 못 보내죠, 여러분. 그 최근 시험 뭐 접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멘탈 못 가눠가지고. 책값이나 뭐 다른 부대 비용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하든 자기가 노가다를 뛰든가. 자기가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 연인한테 손 벌린다는 것 자체가 내 이해가 안 돼, 사실.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아무리 뭐 내가 뭐 여친, 남친 뭐 사랑한다. 그래서 뭔가 해줘야겠다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저는 만약에 누가 한 명이 내가 공부를 하는데 여친 해준다고 하면 난 말릴 것 같아요. 너도 돈 없잖아. 내가 한 건 내가 책임져야지. 그냥 지크면 봐줘. 이러는 거 부담스러워. 한 번씩 그냥 밥이라도 먹자. 그거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우리 좀 치사한 거 아니야,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내 연인한테 빌붙는다는 게 치사한 거 아니야? 수험생활 한답시고. 그 적은 돈 아니거든,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40만원이면 얼마야? 뭘 40만이라고 했지만 40만원 뭐 더 돈 더 주겠지. 그러면 1년에 500이 넘게 되잖아요. 아무리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주면, 안 힘들겠습니까? 힘듭니다. 아니, 뭐, 남친, 여친 돈 많이 법니까? 아니잖아. 직장인이잖아. 직장인 뭐, 말단 사원이면 월급 뻔하죠. 근데 저 돈 빼가지고 주면 이 사람 뭐가 남겠냐? 나 한 명 때문에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수험생활 선택한 이상. 그래서 저는 뭐 연인 중에 한 명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물질적으로 도와줬어도 안 되고 도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앞으로 공부 때문에 힘들어질 것 같으면 미리 헤어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지지 끄는 것보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저도 공무원 시험 공부해봤지만 우리 호네스트리님도 아시고 그 공무원 강사분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공부할 때 여친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 꼭 해요. 얼마나 그렇게 이제 커플 많이 봤겠어요. 커플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 단기 합격하고 아니면 잘된 케이스를 못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잘된 케이스는. 둘 중에 한 명이 붙으면 거의 끝나는 경우 많고, 그리고 남겨진 한 명은 멘탈 터져가지고 합격 못하는 경우도 들어있고, 접는 사람도 있고, 모르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 예. 뭐 누가 한 명이 공부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절대 갖지 마. 그리고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본인이 끝까지 책임져요. 연인한테 빌붙지 말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